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한국장은 비가 내리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 때문에 미국장 역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알짜 회사를 찾으려 노력을 하기보다 기존의 미래가 창창하던 기업이 의도치 않게 주가가 떨어진 것을 포착한 후 이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극재 4대 강자 기업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모 신소재는 일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고 LNF는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이슈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의 유일한 라이벌은 포스코케미칼인데 포스코케미칼은 LG에너지솔루션과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관련 기업들은 현재 모두 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었음에도 꾸준히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포스코케미칼의 수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의 최근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년 차트를 보기 전에 일단 LG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의 차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화학의 이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LG화학의 주가를 보면 1년 내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될 것이라는 게 일찌감치 공개된 만큼 급격한 반등은 기대할 수 없고 힘없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양극재 사업을 할 것이라는 발표를 계속했으나 시장은 이를 그다지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 상장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관련 움직임을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 배터리 3사 중에서 어떠한 악재도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1월 3주차 68만원에서 2월 2주차 52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즉 4주 만에 무려 25%나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이 차트를 유념해서 보고 다음 에코프로비엠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1월 중순까지는 타 배터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락하다가 1월 26일 주식 내부자 거래 뉴스가 터지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올해 초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문제가 있은 후 빠르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은 이 내부자 거래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급 임원 다수가 얽혀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내부 거래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자본금을 횡령한 정말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에코프로비엠 임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결국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였다는 말이죠. 이들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웃긴 사실은 1월 3주차 45만원이었던 주가는 2월 2주차 33만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약 25%가 하락한 것입니다. 즉 삼성 SDI는 아무런 악재 없이 25%가 하락했는데 악재가 발생한 에코프로비엠도 25% 하락에 그쳤다는 말입니다. 즉 원래 하락분과 악재에 대한 하락분을 다 포함해도 25% 하락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1, 2주 주가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기에 유동성 축소에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양극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초장기적으로 결국 포스코케미칼이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최소 5년 동안은 에코프로비엠이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OE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ROE는 2021년 기준 8.9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에코프로비엠은 16.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양사의 ROE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의 공정구조가 보다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장기적으로는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양극재 원료 물질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이 엄청나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쇼티지가 온다 해서 에코프로비엠의 원료 공급이 완전히 끊길 일도 없으며 쇼티지가 발생한다는 확신 또한 없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은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케미칼보다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SK증권의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제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즉 현재는 에코프로비엠의 펀더멘탈은 더 좋아지고 있고 심리만 악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긴 하지만 양극재 원료가 되는 니켈, 마그네슘 등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판매는 원가 전이가 매우 용이합니다. 원가 전이가 쉽지 않다면 원재료 가격 상승에 기업이 악영향을 받게 되지만 양극재 산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원가 전이가 쉽습니다. 즉 당분간 에코프로비엠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리포트는 1분기뿐 아니라 2022년 내내 판매 가격과 판매 물량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고 삼성 SDI와 협력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승승장구할 것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악재가 있었지만 말이죠. 오늘은 전통적인 양극재 강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인지해야 하는 점은 현재 발생한 악재가 기업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질을 위협한다면 결국 기업의 수명은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악재에 따라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 후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 결국 빠른 시일 내에 주가는 회복하게 될 것이고 미리 관련 주식을 사모하여 향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